대원 참사 희생자들은 유가족들과 함께 한 그런 일정들에 부모님이 세참에서 간병하는 그런 문제, 이런 일정이 겹쳐가지고 어제 서울로 올라가서 박정선 부모님은 휴가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기독교식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내 팔부터 고장이라서 못 풀기 못합니다. 우선 각자 시간을 딱 2분을 드릴 테니까 각자 몸을 풀어주세요. 무너지지 않고 몸을 풀어주세요. 요즘 시간에 확실하게 사용하시는 몇 분밖에 안 되는데, 다들 이제 힘드셨나, 시간을 기다리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래도, 우리가 원불교와 함께 하면서, 원불교가 가르쳐준 여러 가지 중에 우리가 부모님들 안 계셔도 목탁 소리 안 들려도 함께 외울 수 있는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연구, 천지연기, 아심정, 만사의 아심통, 천지와 도민체, 아여천지 동분정. 그래도 늘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마음으로 영주 삼도 하고 그 다음에 정종 올리면서 오늘 평화기도회 기도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함께 여러분이 시작하는 신호를 넣어야 되겠죠. 함께 염주삼도 하겠습니다. 천지 염기하신정 만사여의하신도 천지여와 동일체 하여 천지 동신정 천지 염기하신정 만사여의하신도 천지여와 동일체 하여 천지 동신정 천지 염기하신정 만사여의하신도 천지여와 동일체 하여 천지 동신정.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하느님으로 모시든 하느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든 하느님은 그 이름에 구애받으시는 분이 아니고 이름에 구속받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이 기독교에서도 늘
주어 내려온 가르침 중에 내 이름을 사칭하고 다닌 놈들이 있다. 주의해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느냐,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분이 그걸 보고 우리는 저분이 진짜 하느님인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과 생명과 평화를 위해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진짜 하느님인 거고, 저 새끼 우리의 왼수니까 악의 그놈이니까 싹갈과 죽여 이러는 그런 놈들은 그가 어떤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든지 그들은 악마의 사로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종교 간의 화합이 진정 같은 하느님의 같은 분을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서로 화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누가 나 이제 교회 다녀요. 누가 나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이러면은 겁나요. 혹시 저 입당에 있는 교회 90%에 해당하는 저 개독교에 끌려간 게 아닌가, 이제 강신도가 되는 길에 들어선 게 아닌가, 이게 겁나요. 그래서 요즘 제가 다시 깨닫는 그런 것을 자극해 주면서, 그래서 지금까지 있는 종들 중에 가장 건실해 보이는 저 원불 차라리 원불이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원불교회 두고 우리들이 같이 완전히 이제 극우 보수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사이비 기독교인 같은 그런 사람들이 원불교라고 어땠습니까? 그 안에도 또 마찬가지 있어요. 천주교에도 여기 와서 함께 평안이사 드리는 분이 있고, 예수천인가 뭔가 하여간 또 빨갱이 때려잡아라 이런 또 천주교인들도 있습니다. 다 어디나 한 모양으로 이렇게 섞여 있는데, 우리가 분별해야 할 것은 그분이 생명과 평화, 사랑, 정의 이런 것들을 추구하시는 분이냐, 이걸 늘 분별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수업도 하기 전에 많이 들으셨는데요. 남자없이 왜 저 인간이 장로님이라면서 영주 삼독을 다 하고 있을까, 이렇게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함께 마음을 모아서 오늘의 기도회를 기독교 스타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마음을 함께 모읍시다.
여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우리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독선을 인정해달라고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느님, 당신의 뜻과 일치하는 기도, 당신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평화를 깨뜨리고 전쟁을 수고하는 무리들이, 전쟁으로 먹고 살아가는 무리들이 이 땅의 쪼아리를 쓴지 7년, 하늘평화가 이 땅에 강물처럼 흐르게 원하면서 자신의 생업들을 내려놓고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며 아침마다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동지들의 지친 마음, 병든 몸 어루만져 주시고 세임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늘 당신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에게 힘의 원천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는 찬양 함께하겠습니다. 이물리한 인신곡 부르겠습니다. 사랑도 병에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도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대없고 깃발만 아껴 생활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마라. 세월은 흘러가도 상처는 한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가에 따라 앞서서 나가니 산가에 따르라. 예, 외치는 기도 함께 합니다. 사드는 전쟁이다. 사드는 전쟁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전쟁기지 완성하며 전쟁기지 완성하여 침략행위 앞장서는 침략행위 앞장서는 당신들이 매국노다. 당신들이 매국노다. 사람 죽여 돈을 버는 사람 죽여 돈을 버는 전쟁으로 먹고 사는 전쟁으로 먹고 사는 악마인 주한미군 악마인 주한미군 이 땅에서 몰아내자. 이 땅에서 몰아내자. 불법 사드 철거하고 불법 사드 철거하고 주한미군 몰아내자. 주한미군 몰아내자. 다리 안 돼. 네. 다른 곳에서 부를 때는 그런 느낌을 못 가는데 여기에서 또
또는 집 밖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면 늘 경순 할매가 생각납니다. 엇박자로 우리가 다 같이 산 따라 이러고 있는데 그 양반은 한 박자 늦게 돼. 그렇게 엇박자로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시면서도 그 구부정한 소리로 함께 하시면서 경찰들이 달려들면 아예 자리 깔고 숨자고 바닥에 그냥 누워서 그러시던 모습을 떠오릅니다. 그래서 드러내지 못하게 옆에 딱 가 있으면 저를 꼭 끌어안지고 우리 스크럼 그 스크럼을 짜는 거예요. 그렇게 꼭 서로 부둥치 않고 그러다가 옆에서 김혜선이나 교부님이나 또는 경찰들이 와서 그러다가 할머니 다칩니다. 할머니까지 다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만 납시다고 그런 설득을 듣고서야 그래 참 그러고서 이렇게 풀고 나오던 이런 기억들이 납니다. 우리들의 그런 마음들이 그렇게 평화를 지켜내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여기에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새벽 3시에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느라고 이렇게 시간을 쏟으시는 동지들이 그런 마음들이 비록 여기에 함께 하지 못했을지라도 이 태우 라이브를 통해서 이렇게 보는 그런 마음들이 함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평화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나이다. 기운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전쟁을 일삼는 저 미국의 교만한 촛대를 꺾으시어 제국주의의 야육을 버리게 하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전쟁의 위협에서 구원하소서. 정의로우신 하나님, 주께서는 공의가 물처럼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라 하셨나이다. 기온이 법절차를 무시하는 적폐 세력의 음모가 낱낱이 드러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정의로운 새 시대를 열어주소서. 화해의 그리스도 예수님, 주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나이다. 기온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북녘 동포들과 화해하게 하소서. 주여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남북이 하나 되어 화목하게 하소서. 평화의 주 예수님, 주께서는 주님의 평화가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고 하셨나이다. 기온이 무사람들이 전쟁과 무기로는 참 평화를 이룰 수 없음을 깨닫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평화를 위해 힘쓰는 성주 김천 주민들과 원불교 교민들과 이곳 수송리를 기억하며 사드의 지체려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소서. 주여 평화를 일구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 하셨으니 그리스도의 자매와 형제가 된 이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우리가 한계의 힘을 모아 불의와 폭력을 막아낼 수 있도록 용기를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네. 오늘 원불교 의식을 진행하실 분이 없어서 기독교 스타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누구를 모셔서 여기서, 말씀을 함께 나누나, 혼자서 배워야 하나, 뭐 이제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마침, 또, 이야기를 해주실 분이 있었습니다. 눈썹 밀려 오신 건지, 자원에서 오신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우리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천교책이 이동욱 위원님을 모시겠습니다. 정을 드립니다. 인천교책이 이동욱입니다. 5월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가족의 화합을 다지는 그런 달이기도 한데, 또 5.18 이런 단지 43년 되기도 합니다. 나옵니까? 5.18이 일어날 당시에 저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생각해 보니 참 답하더라고요. 제가 5.18이 일어나는 80년에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저는 2년제 대학을 다녔거든요. 교대는 그 당시에 2년제였습니다. 그래서 2월에 졸업을 하고 3월에 발령을 받았어요. 22살에 발령받아서 학교 선생님이 됐습니다. 처음에 발령을 받아가니까 2학년 다니면 되더라고요. 그 꼬맹이들하고 실험을 했죠. 이 꼬맹이들이 선생님 말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못 알아들어요. 저는 나름대로 답답하니까 막 설명하는데 애들 하나도 못 알아듣고 그냥 눈만 물뚝물뚝 뜨고 있어요. 이렇게 실험을 하고 있던 차에 5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주에서 폭도들이 폭동을 일으켰다는 얘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상도 사람들이 전라도에 가면 안 죽는다. 또는 주유소에 가면 기름도 안 넣는다. 이런 얘기 그 당시에 막 써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전라도서 광주 쪽으로 갈 생각도 못했죠. 그리고 그때만 해도 교통이 불편해서 뭔가 가려면 큰맘 먹어야 갈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그렇게 이제 저는 교사를 하면서 그 세월이 흘렀었는데 89년에 전교조가 창립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창립 멤버로 전교에 들어갔다가 퇴직은 되지 않고 모가지살 일이 길어서 탈퇴각서를 쓰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 해에 처음으로 망월동을 가봤습니다. 그전에는 망월동 국민여대가 있는지를 사실 잘 몰랐죠. 외부에서 아는 게 있어야죠. 아무런 뉴스도 없고 신문을 봐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망월동 여대에 가보고 진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었는지 또 그렇게 많은 무덤들이 있는지 그 전시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서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5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광주의 비극이 누구 때문입니까? 실제로는 우리 분단 때문에 일어난 것이고 이 분단을 가져온 것이 사실 미국 때문이잖아요. 이 사드 갖다 놓은 놈들이나 그 놈들은 똑같은 미국 놈들입니다. 이런 우리 조국의 비극, 우리 군이 우리 국민을 위해서 사격을 실탄 사격을 하는 이런 비극이 또다시 일어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사드 갖다 놓은 것도 사실은 똑같은 위치인 것 같습니다. 광주 위치나 이 위치나 결국은 미국이 우리를 전쟁의 기지로 삼고 우리 등에 빨대 꼽아서 자기들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진정으로 우리나라를 위한 것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다. 이런 미국에 우리 반대하는 목소리 당연히 내야 되고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예,
이런 교훈이 생각하고 있고요. 또, 우리 어머니들 인천 걱정 많이 되시죠? 예. 얼마 전에 인천 대표기가 회의를 해서 인천 집회를 몇 달 좀 쉬기로 했습니다. 방학을 하기로 했습니다. 잠깐만, 네, 회의를 하고 인천 집회를 몇 달간 잠깐 방학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인천 집회는 다시 반드시 시작합니다. 너희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10월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해서 매주 일요일 날 집회를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대표위원들도 또 집회 시민들도 그 앞에서 열심히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셨죠? 예, 반드시 다시 해서 이 미국이 우리나라에 꼽은 빨대 쏴서 빨리 뽑아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인천도 끝까지 소선미와 함께 합니다. 그리고 하지 않는 방학 중에는 가끔 소선미에 나름대로 대학도 해서 열심히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인천, 성주, 소선미는 한 몸입니다. 사실은 한 몸이고 항상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전에 외치던 구호가 생각난다. 네. 어느 분이 너무 그 모습을 상상하면 끔찍하다고 제발 다른 표현도 바꾸자고 그랬는데 빨대 그분을 존중해서 구호로 함께 외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등에 꽃이 빨대 주한미군 뭐라 그러자 불법사를 뭐라 그러자고 그렇게 구호였습니다. 끝까지 아픈 다리 가다 못 가면 쉬었다 가자 아픈 다리 서로 기대는 우리가 중요한 건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아픈 다리 서로 기대며 쉬는 겁니다. 내가 최근에 제가 이제 겪었던 충격적인 사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아직까지도 여운이 남아 있어서 끊임없이 뭔가 생각하게 만드는 게 어제 엊그제 저녁 때 밤에 제가 고양이 한 마리를 키워 죽였습니다. 그 고양이 죽어있는 모습을 안 치우고 밤중에 그냥 잠자리로 들어갔다가 새벽에 나와서 이제 처리를 했는데 누군가가 거기서 바로 치워버리면 나의 범죄를 감추려고 하는 뺑소니 범죄 하하는 듯한 그런 감정이 생겼어요. 그랬는데 마침 슈퍼 형님이 우리 이용남 여사께서 아침 운동하러 내려가시다가 고양이를 잡답니다. 돌아오시는 길에 보니까 안 보이더랍니다. 돌아오시기 전에 제가 치워놨을 때 어제 이동욱 선생님 도와주셔서 둘이 결국 외장을 했습니다. 제가 까마귀를 키우는 게 아니죠. 까마귀를 돌봐주고 있는데 너무너무 고양이를 좋아하는데 그 고양이를 내가 키워주겠다.
거기에서, 내가 반성하고 내가 회개해야 할 것이 어떤 것들이 있나. 제일 먼저, 어제 그런 고백을 듣고서는 장교훈이 제일 첫 번째 한 얘기가, 그러니까 장모님, 제발 과속 좀 하지 마세요. 소송리의 카레에서 제발 이제 부산 주세요. 그 차가 워낙 낡은 차라서 너무 낡은 차들만 제가 운전을 하고 다녀서 실제로 그렇게 가속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정상주행을 자주 하는데 요즘 많이 고쳤는데 아직 부족한가 봅니다. 어쨌거나 그러면서 죽음에 대한 생각을 다시 또 막 하시게 됐어요. 우리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키블러로서라고 하는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참 많은 교훈을 남기고 하신 분인데, 웰다잉이라는 걸 들어보셨죠? 그 웰다잉의 선구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에 인생은 학교다. 지구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건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구는 진급할 것이고, 누구는 낙제할 것이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의 죽음에서는 장례식의 파란 나비 우리가 상징으로 하고 있잖아요. 했었죠. 그 나비를 날려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돌아가신 분인데, 인생은 학교다. 자꾸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끊임없이 이 고통스러운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가 함께 힘을 낼 수 있는 건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나중에 또 제가 말씀을 나눌 기회가 생기면 그때 많은 말씀 나누기로 하고, 이제 배창훈 목사님 모시고 오늘의 성서 말씀과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또 배창훈 목사님의 그 열정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서 말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만군의 주님의 포도원이고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선한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보이는 것은 살육뿐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옳은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들리는 것은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 뿐이다. 너희가 더 차지할 곳이 없을 때까지 집에 집을 더하고 밭에 밭을 늘려나가 땅 한가운데서 홀로 살려고 하였으니 너희에게 재앙이 닥친다. 아멘. 제가 요즘 토요일마다 시국집회 하잖아요. 서울에 시국집회가 40차라고 해요. 거기서 명진 스님이 만해 한용운님의 시를 인용을 했는데 대중들에게 들려줬는데 그 시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를 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시 제목은
고난의 칼날에 서라입니다. 세상 사람이 쉽고 성공할 일이면 하려 하고 어렵고 성공할 가망이 적은 일이면 피하려는 경향이 있으니 그것은 불가한 일이다. 어떠한 일을 볼 때에 쉽고 어려운 것이나 성공하고 실패할 것을 먼저 본다느니 보다 그 일이 옳은 일인가 그른 일인가 볼 것이다. 아무리 성공할 일이라도 그 일이 근본적으로 옳지 못한 일이라 하면 일시 성공을 하였을지라도 그것은 결국 파탄이 생기고 마는 법이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에 돌아보아 조금도 부끄럽지 않을 옳은 일이라 하면 용감하게 그 일을 하여라. 그 길이 가시밭이라도 참고 가거라. 그 일이 칼날에 올라서는 일이라도 피하지 말아라. 가시밭을 걷고 칼날 위에 서는 데서 정의를 위하여 자기가 싸운다는 통쾌한 느낌을 얻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가난한 조선에 있어서 정의의 칼날을 받고 서거라 하고 말하고 싶다. 무슨 일이든지 성공이나 실패보다 옳고 그른 것을 먼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만의 한용운. 여러분 정말 크게 공감하시죠? 네. 이게 그냥 뭐 아무나 하는 소리라면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겠지만 만의 한용운 님이 지은 시란 말입니다. 그냥 이 말씀대로 그냥 일생을 산 사람이잖아요. 여기 이 말들이 참 지금 사드 철부 투쟁하는 우리한테도 그냥 그 문장 하나하나가 너무나 딱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렇죠? 예. 첫 문장부터 그래요. 세상 사람이 쉽고 성공할 일이면 하려 하고 어렵고 성공할 가망이 적은 일이면 피하려는 경향이 있으니 그것은 불가한 일이다. 예. 사드 철부 투쟁이 그냥 이렇게 딱 전망이 보여서 이거 되는 일이다, 쉬운 일이다 그런 판단은 사실 잘 안 들잖아요. 왜냐하면 이 상대가 미제놈이고 또 거기에 빌붙어서 그 장단 맞추는 부역 권력이 우리의 상대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어렵고 성공할 가망이 적어요. 예. 그냥 솔직한 심정을 표현하면 어렵고 성공할 가망이 적지만 그래서 또 많은 대중이 피하려고 하지만 뭐라고 했냐면 그것은 불가한 일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사는 것은 불가하다. 허용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 말이죠. 예. 그럼 뭘 해야 되냐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일을 볼 때 이게 쉽고 이게 쉬운 일이냐 어려운 일이냐 그걸 보잖아요. 사실. 그 다음에 이게 성공할 것 같은가 쉽게 할 것 같은가 그거를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은 이 만해이 그 일이 옳은 일인가 그른 일인가를 볼 것이다. 우리가 사드철부 투쟁 왜 해요? 이것이 절대적으로 그런 일이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해보죠. 이 사드가 여기 배치돼서 옳은 일이 있으면 한번 좀 얘기해보세요. 이거는 옳은 일이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 거 한번 얘기해보세요. 제가 여러 번 궁리를 해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미제와 이 부역 권력이 합세해가지고 여기 사드를 배치해가지고 그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얻으려고 하는 게 뭔가 딱 하나 있어요. 옳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안보 마피아 새끼들만 좋아요. 이 새끼들은 돈을 벌어요. 이 새끼들은 이걸로 인해서 자기들의 그 나와바리가 계속 굳건하게 유지가 돼요. 그거 딱 하나 좋은 거예요. 이놈들한테만. 우리는 안 좋잖아. 여기 하려가 뭐라면 우리는 안 좋잖아. 딱 거기에 진실이 있는 거죠.
안보 한 줌도 안 되는 안보 마피아 새끼들이 좋기 위해서 우리가 허다한 그 외 99%의 우리 그 인민이 지금 그걸로 인해서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이고 여기 있는 우리들은 그냥 당장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걸로 고난을 겪고 있잖아요. 한용운 스님은 그러니까 일제 식민 시절을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느끼는 그 절통한 심정, 그 소외가 뭐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요즘 그 간도 특설대라는 책을 읽고 있거든요. 그 김효순 한결의 대기자가 쓴 책인데 간도 특설대 아시죠? 만주, 중국의 만주에서 그 독립군 때려잡는 그 토벌대를 구성한 건데 그 토벌대원들의 대다수가 장교는 빼고 그 대다수 군인들이 다 조선인이에요. 조선인. 우리는 거기 이제 정일권이니 백선엽이니 이게 그 대한민국 국군을 통솔했던 그 최고 그 지휘자들이 이제 간도 특설대 출신이었다는 걸로 이제 비방을 하고 이제 비판을 하는데 사실 거기 그 사병들도 전부 조선인으로 구성이 된 게 간도 특설대거든요. 모집을 하면은 그냥 벌떼같이 몰려들어요. 거기 뽑히려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렇게 현재 시점에서 보고 느끼는 한용운님의 그 심정은 정말 어쩌하겠어요. 저런 썩 빠진 인간들, 제 나라 독립을 위해서 투쟁하는 저 사람들을 토벌하기 위한 그런 부대 지원을 해서 거기서 또 어떻게든 출세해보려고 용을 쓰는 그 같은 조선인 그 부역자들이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제가 지금 이 얘기가 일제 때만 하는 얘기겠습니까? 저도 은유를 조금 할 줄 압니다. 네, 저도 비유를 조금 할 줄 압니다. 그럼 끝에 말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므로 나는 지금 가난한 조선에 있어서 고난이 첩첩이 있는 이 조선에 있어서 정의의 칼날을 받고 서거라 하고 말하고 싶다. 사드 철거 투쟁이 어려운 일이에요. 예, 청망이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이거는 절대적으로 옳은 일 아닙니까? 예? 이거를 우리가 투쟁하지 않으면, 전망이 어렵다 해서 투쟁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나라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정말, 제가 그 손소희 씨가 그 새만금 갯벌 탐방하고 온 그 소회를 제가 봤어요. 그, 뭐, 안 보신 분도 있으니까 제가 그 내용을 좀 옮겨드릴게요. 군산에 하재마을이라고 있어요. 하재마을이라고 있는데, 하여튼 간단하게 말하면, 군산 미 공공기지 때문에 하재마을이 없어졌어요. 네. 하재마을이 없어졌어요. 어떻게 없어졌냐면, 그 군산 미 공군기지가 일제 때부터 있었거든요. 일제 때는 그 기지 규모가 3만 평이었어요. 그 일본인 그 조종사를 양성하는 그런 이제 학교 하나만 있는 그런 규모였어요. 일제 때는 3만 평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일제가 끝나고 한국전쟁 거치고 이제 미제가 들어와갖고 지금 70년 세월이 지났잖아요. 그런 사이에 이 그러니까 군산 그 일제 때 그 기지가 어떻게 됐냐면요. 정확하게 100배가 늘어났어요. 100배가. 3만 평이었던 규모가 지금은 340만 평이 됐어요. 기가 찰린 게 아닙니까? 그 340만 평이 되는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우리 민중이 살던 집이고 땅이고 돈이고 밭이고 그거는 있잖아요. 그냥 바다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사람이 살던 땅을, 마을을, 산을, 밭을, 돈을, 학교를, 공공시설을 다 흡수해가지고 340만 평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도 모자라서 그 새만금을 완성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어마무시한 땅에 바다였는데 땅이 됐잖아요. 어떤 일이냐면 그 어마무시하게 이제 넓은 그 땅을 군산 그 미 공군기지가 거기 그 땅이 된 그 새만금에 새로 군사공항을 지으려고 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땅이 완전히 마르기를 기다리고 있대요. 이제 바닷물을 스며들고 있으니까 이제 갯벌을 좀 이렇게 땅이 지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토양이 완전히 이제 그런 바다 기운이 빠지고 그냥 이제 땅이 될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군사공항을 짓는 거예요. 340만 정도 모자라서 그 새만금 땅에 또 이제 새로 군사공항을 지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글을 보면서 어떤 소회가 들었냐면, 아니, 소회라는 게 이상한 말을 쓰면 안 돼요. 그냥 어떤 감정이 들었냐면, 그 새만금 그거 개발하는 게 굉장히 우리나라에 홍역을 치렀잖아요. 그때 바다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돌시에다 이제 사업을 이렇게 되고, 하여튼 이게 오르냐도 그냐로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홍역을 치른 것이 아니고 그냥 국가 국보들이 밀어붙여갖고 이제 새만금 개발을 한 거 아니에요. 그거 하는데 이국 대지가 거기에 기여한 게 있어요. 단위도 없어요. 네. 그렇게 단위도 그 새만금 개발에 기여한 적이 없는 미국 대지가 새만금을 딱 개발해 놓으니까 거기에 공항을 장내를 공항을 됐다고 딱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뻔뻔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또 그렇게 하면서 또 이렇게 길을 열어주는 이 나라는 또 도대체 뭡니까? 그렇게 군사공항을 거기 지어놓으면 이 나라가 아주 안보가 튼튼하고 굳건하게 번영되고 잘 되겠습니까? 그 반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이 나라가 일제 때만이 아니라 지금은 또 미제 때문에 이 나라가 그냥 정말 알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이에요. 이런 현실에서 상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게 과연 될까 생각하면 당연히 판단이 되기 어렵죠. 그렇지만 그 어려운 것을 우리가 피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부딪혀서 뚫고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제때 실제로 독립운동한 사람은 그 조선 중에 그가 그렇게 사람은 아주 소수였어요. 네? 다 모아도 아주 소수였지만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그래도 그렇게 풍찬노숙하며 산하에 자기를 그렇게 묻어가며 희생하고 싸운 덕에 그래서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그때 그게 일제와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독립을 해? 그건 어려운 일이야. 가망이 없는 일이야 하고 무수한 대중이 그냥 피하고 외면하고 있었으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네, 저런 모서리 같은 나라가 저렇게 완전히 삼켜버렸는데 저에 대해서 투쟁도 안 하고 저렇게 가만히 있던 저 바보 같은 놈들 아니야?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이 나라 권력이 윤씨라는 놈이 그렇게 우리가 일찍 땡겨온 강한 정말 이런 말할 수 없는 처참한 상황에 대해서 전혀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내가 이런 말을 참 잘 썼는데 나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뭐 한다고 이런 말을 했는데 이 새끼가 이러고 있어요 지금.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하에저한테 짝짝꿍이 맞아가지고 가고 있어요. 정말 통탄한 일 아니겠어요? 내가 왜 니네한테 그러나 봐.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정말
칼나루에 서는 기분으로 어렵지만 가망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기 전에 이게 옳은 일인가 그런 일인가 이거를 판단하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100가지를 생각해도 사드 배치가 여기 우리에게 주는 일이 없어요. 하락대열까지 정말 우리가 미제에 그냥 그 호구 노릇을 하고 한반도에 그런 그 긴장을 격화시키고 또 괜히 쓸데없이 중국과 그냥 이렇게 적대관계를 이루게 되고 하여튼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무엇보다도 우리 소송이 주민들이 7년 동안 여기서 이렇게 살면서 우리가 일상을 빼앗겨버렸잖아요. 이 새끼들은 그냥 편안하게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생활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만 이렇게 일상을 빼앗기고 우리가 이렇게 신음하면서 분노하면서 저항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건 정말 지독하게 불공평한 일이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정말 끌어안고 우리가 돌파해 나가야 합니다. 네.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군산의 그 하재마을 없어지는 게 소송이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사드기지가 조기에만 박혀있지만 이게 군산처럼 100배로 늘어나지 않을 거라고 우리가 어떻게 장담을 하겠습니까? 그럴 때는 그냥 소송이며 저기 노공이며 사드기지 주변에 있는 게 전부 다 뇌새끼가 되지 않는 보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사례를 보고 환경조사 하면서 정말 굳건히 투쟁해야 합니다. 이 나라가 바로 서서 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열어야 합니다. 이게 절대적으로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있는 현실이지만 우리가 정말 함께 단결하고 마음을 굳게 하고 이 어려운 시국을 뚫고 나갑시다. 서로 기대고 서로 의지를 합시다. 여기 제가 성서 말씀을 읽었는데 이 권력자 새끼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너희가 그러니까 이 권력자 놈들입니다. 더 차지할 곳이 없을 때까지 집에 집을 더하고 밭에 밭을 늘려나가 땅 한가운데서 홀로 살려고 하였으니 너희에게 재앙이 닥친다. 이게 딱 미제 새끼들 얘기 아닙니까? 미제 새끼들이 자기네들 영토를 계속 넓히고 자기들 나와바리를 넓히고 땅에 홀로 그냥 복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면 너희에게 재앙이 닥친다.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못살게 굴고 자기의 야심을 끊임없이 확장하는 미제에게 재앙이 닥칠 것입니다. 사실 멀지 않았어요. 지금 세계 정서가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미제가 멀지 않았어요. 지금 내부에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안에서 새는 쪽박, 바깥에서 셉니다. 이렇게 내부에서 무너지는 미제가 여기 사드기지로 뭘 어떻게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단결해서 이것을 우리가 깨뜨려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 날을 우리가 앞당기기 위해서라도 오늘도 함께 힘차게 투쟁합시다. 투쟁! 네! 평화집회 보장하라! 평화집회 보장하라! 평화집회 보장하라! 평화집회 보장하라! 평화집회 보장하라! 평화집회 보장하라! 육로통행 중단하라! 육로통행 중단하라! 육로통행 중단하라! 육로통행 중단하라! 육로통행 중단하라! 육로통행 중단하라! 경찰 진압 중단하라! 경찰 진압 중단하라! 경찰 진압 중단하라! 경찰 진압 중단하라! 평화집회 보장하라! 평화집회 보장하라! 기지공사 불법이다! 기지공사 불법이다! 기지공사 중단하라! 기지공사 중단하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전쟁이다! 중단하라! 침략행위 중단하라! 침략행위 중단하라! 침략행위 기지공사 중단하라! 기지공사 중단하라! 경찰 폭력 중단하라!
경찰 폭력 중단하라. 평화 집회 보장하라. 평화 집회 보장하라. 네, 우리 주위에 계신 동지들은 피켓을 들고 경찰 폴리스 라인에 서서 항의 피켓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투쟁하시는 주민들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집회 보장하라. 평화 집회 보장하라. 평화 집회 보장하라. 평화 집회 보장하라. 기지공사 중단하라. 기지공사 중단하라. 육로통행 중단하라. 육류통행 중단하라. 어머니들의 평화적인 행동을 경찰은 강제로 해산하지 마십시오. 기지공사 중단하라. 기지공사 중단하라. 육로통행 중단하라. 육류통행 중단하라. 평화집회 가로막는 평화집회 가로막는 경찰병력 철수하라. 경찰병력 철수하라. 평화집회 가로막는 평화집회 가로막는 경찰병력 철수하라. 경찰병력 철수하라. 기지공사 절대 안 돼. 기지공사 절대 안 돼. 사드기지 절대 안 돼. 사드기지 절대 안 돼. 끝까지 앉아서 끝까지 앉아. 한짐 칠건 있으면 못하겠다. 한짐 칠건 이랬다고. 예, 우리 어머님들이 마지막까지 집회 장소에 앉으셔서 육로 통행에 대해서 항의의 뜻을 펴고 계십니다. 함께 우리 응원하면서 구호 외치겠습니다. 평화 집회 보장하라. 평화 집회 보장하라. 평화 집회 가로막는 평화 집회 가로막는 경찰병력 철수하라. 경찰병력 철수하라. 기지공사 반대한다. 기지공사 반대한다. 불법 기지공사 중단하라. 불법 기지공사 중단하라. 육로통행 반대한다. 육류통행 반대한다. 육로통행 중단하라. 육류통행 중단하라. 사드는 불법이다. 사드는 불법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불법행위 덮지 마라. 불법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덮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덮고 있는 침략행위 돕고 있는 경찰은 매국노다. 경찰은 매국노다. 침략행위 덮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불법행위 덮지 마라. 불법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덮고 있는 침략행위 돕고 있는 경찰은 물러가라. 경찰은 물러가라. 침략행위 중단하라. 침략행위 중단하라. 기지공사 중단하라. 기지공사 중단하라. 육로통행 반대한다. 육류통행 반대한다. 육로통행 중단하라. 육류통행 중단하라. 오늘도 경찰을 앞세워서 우리 주민들과 우리 평화 지킴이들을 강제로 드러내고 불법 기지공사를 강행하기 위해서 공사 차량과 인부들의 차량을 강제로 발입하고 있습니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기지공사 중단하라. 기지공사 중단하라. 무역행위 중단하라. 무역행위 중단하라. 기지공사 독점하는 기지공사 동참하는 침략행위 중단하라. 침략행위 중단하라. 자들은 침략이다. 자들은 침략이다. 침략
침략행위 동참하는 침략행위 동참하는 당신들이 매국노다. 당신들이 매국노다. 육로통행 중단하라. 육로통행 중단하라. 기지공사 중단하라. 기지공사 중단하라. 사드기지 다철거하라. 기지 자체화하라. 폐기물 수거 차량이 평상시에 안 보이던 놈이 큰 놈이 한 번 들어갑니다. 기지공사 중단하라. 기지공사 중단하라. 육로통행 반대한다. 육로통행 반대한다. 불법행위 중단하라. 불법행위 중단하라. 불법행위 감행하는 불법행위 항해하는 국방부를 규탄한다. 국방부를 규탄한다. 공사인부 돌아가라. 공사인부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기지정상화 반대한다. 기지정상화 반대한다. 기지공사 중단하라. 기지공사 중단하라. 불법 기지공사 반대한다. 불법 기지공사 반대한다. 불법행위 중단하라. 불법행위 중단하라. 불법행위 비호하고 불법행위 비호하고 침략행위